안녕하세요. 책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대범하게 시도하고 열렬히 사랑하라. 나는 대충 살고 싶지 않다입니다. 지은이는 니스 유안, 옮긴이는 오하나, 발행은 시그마 북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문데요.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에서 폭풍우를 맞닥뜨리는 순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라며 혼자서 좌절과 고통, 실패를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현재를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며 내 손안의 일과 내 눈앞의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결국 내 마음과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후회와 원망은 없을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을 보고 있는 당신이 명랑하고 평탄하며 마음껏 너그럽길 바란다.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겠지만 계속 버텼으면 좋겠다.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즐거웠으면 좋겠다. 당신이 일생 노력하고 일생 사랑받길 바란다. 가지고 싶은 것은 모두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당신에게 후회도 두려움도 없길 바란다. 매일이 좋고 날마다 밝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가장 열렬하고 가장 갈망하고 가장 후회 없는 일생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단 하나뿐인 인생이 대충이라는 두 글자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말이다.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내 안의 욕망을 소중히 하세요. 외면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없애버리지도 마세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세요. 대세에 휩쓸리지 말고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만족하는 나를 만드세요. 물론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믿고 지켜낸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해낸다면 당신의 앞날은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워지며 더 많은 연륜과 깨달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게 어디 쉽냐고.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재앙과 속박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당장 먹고 살 걱정, 월급 걱정,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자질구레한 걱정들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사람들은 상실을 두려워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며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 결과 차라리 지금 밟고 있는 이 좁은 바닥에서나마 아쉬운 대로 견디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 속에서 타인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행복도 삶의 보람과 성취감도 느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는 주체적인 욕망과 생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시도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살고 싶은 인생을 만들어가야 느낄 수 있다. 다음은 A라는 독자의 실제 경험담이다. A는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전공을 살리는 대신 다른 직업을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술도 팔아보고 광고, 디자인도 해보고 심지어 자동차도 판매도 해봤다. 하지만 무엇을 해봐도 탐탁지 않은 탓에 늘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A는 방황했고 절망했으며 자포자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 내가 좋아하는 사진을 공부해 보는 건 어떨까? 당시 A는 휴일마다 공짜로 다른 사진작가의 어시스턴트를 자처했다. 가방을 들고 짐을 끌고 기기를 나르면서도 싫은 기색 없이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A가 이토록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촬영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앞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쯤은 이미 각오하고 있던 터였다. 3년 후 굳센 의지와 식지 않는 노력으로 점점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일을 그만두고 수많은 유명인들과 함께 작업하는 정식 사진작가로 독립할 수 있었다. A가 말했다. 처음 꿈을 가졌을 때 자신 역시 이 꿈이 진짜로 실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누구나 마음속에 꿈이 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시종일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사실 진심으로 시도해보면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과정이나 그 후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속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노력, 그 자체라는 사실을 이러한 경험과 여기서 느낀 것은 당신의 평생 재산이 되어준다. 내 친척 D에게는 오랫동안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부끄러워 고백을 미루는 동안 그들은 친구도 연인도 되지 못한 채 결국 사이만 어색해졌다. 나는 D에게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일이 잘못도 아니고 창피한 일은 더욱 아니라고. 진짜 친구라면 이런 일로 절교하지 않을 테지만 고백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놓치는 꼴이 된다고. 그 뒤는 그 여성에게 데이트를 청했고 마침내 둘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다. 비록 반년 후 성격 차이로 결국 헤어졌지만 말이다. 하지만 D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어쨌든 열렬히 구애한 덕분에 마음속 집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만약 홀로 고군분투하는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을 거라고 말이다. 누구나 한 번쯤 짝사랑을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때 간혹 내 상상 속 근심 걱정 때문에 상대와 함께하고픈 마음을 단념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민해본 사람만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집해본 사람만이 고집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애써 표현한 자신의 진심이 거절당할까봐 혹은 진짜로 함께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까봐 미리 걱정을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은 한번 시도해볼 용기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맴도는 그 생각은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을 덮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게 만든다. 아마도 다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만나야만 하는 사람을 만나며 버텨야만 하는 삶을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지친 탓에 마음속 깊은 곳에 애써 묻어둔 꿈을 실현시키는 것까지는 차마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한계부터 생각하면 이후의 가능성은 모두 닫히고 제대로 노력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진심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높은 산과 깊은 물 같은 것이 아니다. 얻으면 얻는 대로, 잃으면 잃는 대로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가짐은 도전하지도 않으면서 포기하지도 못하게 만들 뿐이다.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도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내 인생의 방향키는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 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따라 익숙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귀 기울여 가고자 하는 길을 갈 것인지는 자신에게 달렸다. 중요한 것은 당당함과 능력, 그리고 결심뿐이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돌보는 부모,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는 이 삶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정말 자신의 목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는 게 바쁘다거나 기력이 없기 때문인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이렇게 말했다.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가까이 두고 살 순 없습니다. 동시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 죽을 힘을 다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이 역시 걱정할 것 없다. 우리가 걱정할 것은 꿈꾸지도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이런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는 일뿐이다.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었어. 고도 현대인들의 유행병. 내 지인 중 사회초년생인 씨에게는 티베트에 가겠다는 꿈이 있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 이 꿈을 실현시켰다. 씨가 내게 천장산을 따라 빈 들꽃, 맑은 물이 유유히 흐르는 타공초원, 그리고 빛과 그림자의 경계가 모호한 신두차오와 그곳의 높고 웅장한 풍경, 드문드문 보이는 소와 양, 들쭉날쭉한 짱짜이의 모습을 말해주었을 때의 놀라움과 감동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씨에게 매우 감탄했다. 분명 바쁜 업무 탓에 휴가 내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현재 직장에 들어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휴가일 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씨는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여행 같은 경우 마음속의 욕구가 싹트는 즉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하면 된다. 시간이 부족할 땐 평소 추가 근무를 해서 업무를 처리한 후 휴가 기간을 조정하고 자금이 부족할 땐 전략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아껴 쓰며 함께 갈 사람이 없을 땐 혼자만의 여행길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일상의 무료함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일같이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하며 게임을 하는데 적지 않은 힘을 쏟는다.
그러는 동시에 돈을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며 남들에게 뽐내기 바쁘다. 여행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견문이 쌓이며 수많은 새로움과 흥미로움을 만난다. 반면 무료한 일상은 그 무료함에 점점 잠식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을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는 삶을 사는지는 외부적인 조건의 우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할 의지로 결정된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엘은 그야말로 환골탈태한 듯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과거 엘은 내게 사업이 어렵다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거나 사회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런 자신의 삶이 너무 무료하다고 느껴 결국 홍콩 대학에서 마케팅 관리 1년 과정을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엘은 사업과 학업을 겸하느라 매우 바쁘게 생활했다. 신기한 것은 그때의 바쁜 생활은 이전까지와 사뭇 달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엘의 삶의 목표는 오로지 돈을 버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공부를 시작하면서 더 좋은 스승을 만나고 더 우수한 인재들을 접하며 더 많은 경험을 한 엘은 문득 자신의 세상도 더 넓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예전엔 무엇을 해도 별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엘은 요즘 고작 2,000자짜리 레포트를 쓰기 위해 100만 자가 넘는 전문서적을 5권씩 읽으면서 지식을 쌓는 기쁨을 알아가는 중이다. 나는 엘에게 이미 안정적인 직업과 가정을 이룬 중년에 들어 공부를 시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과거 자신의 인생의 끝이 정해진 일방통행이었다면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인생에 다른 길이 엄청나게 많아졌음을 느낀다고. 이제는 언제든지 방향을 틀 수 있는 샛길이 좌우에 널려 있고 심지어 쉼없이 시도해도 깨우칠 수 있는 구불구불한 산길도 보인다고. 사실 수많은 중년들에게 삶이란 이미 무미건조하고 무료하며 마지못해 살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봉양해야 할 부모와 책임질 자식이 있어 어깨가 늘 무겁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며 오로지 안정만을 추구한다. 그 탓에 습관적으로 편하고 익숙한 곳에 머문 채 지적 욕구나 성취감은 잊고 산다. 하지만 같은 연령대라도 여전히 생동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다. 나이가 어떻든 자신의 삶의 한계를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가능한 한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 한층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며칠 전 작가협회에서 하는 강의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자기소개 시간에 70세가 가까워오는 노부인을 만났다. 노부인은 젊은 시절 작가가 꿈이었으나 줄곧 지방 잡지사에서 편집 일을 했다고 한다. 퇴직 후에는 손주들을 돌봐주거나 노인 모임에 참석하는 등 여러 잡다한 일로 시간을 허비해왔다. 그러다 3년 전 지금 글을 쓰지 않으면 앞으로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약 1년 반 동안 시간을 들여 20만 자가 넘는 글을 완성했다. 당대에서 현대로 오는 타임슬 인물로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이 13세 소녀가 되어 써내려간 소설이다. 노부인은 젊은 시절
두목의 증별 중 자태가 사뿐하고 몸짓이 나긋한 13살 소녀. 꽃 피울 날만을 기다리는 초봄의 꽃봉오리 같구나. 양주성 십리길 늘어진 가인들. 주렴을 걷어올려 미모를 뽐내도 비할 길 없네. 라는 글귀를 읽었을 때 이 이야기를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써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는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창작에 대한 열정이 아직 가득하다고. 당시 나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사람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그 사람이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한다. 늙는다는 것은 곧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이 때문에 남겨지는 아쉬움은 점점 많아진다는 뜻일 테니까. 하지만 인생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여전히 생동감 있게 살아간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떤 사람은 25에 죽어 75에 묻힌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75이 넘어서도 여전히 소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 시간은 마음속에 탐구정신과 희망을 품고 꿈을 쫓는 사람들은 영원히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직장에서도 일상에서도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자신에 대한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뭐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대충 시간을 때우는 느낌으로 하루를 보내고 나면 결국 남는 건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하며 생동감이란 찾아볼 수 없는 일들 뿐이다. 이 젊음에 집안에 틀어박혀 휴대전화로 SNS와 동영상만 보는 인생은 자연히 따분해질 수밖에 없다. 집 밖으로 나가 자연을 즐기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변 세상을 알아간다면 한층 풍족해진 세상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란 마음속에 시한구절과 이상향을 품고 행동의 활기를 싣고 넘치는 열정으로 쉼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긴 인생 가볍게 살자. 어른이 될수록 사는 게 재미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우리는 늘 자신이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며 운까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대로 철이 들면 깨닫게 되는 게 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생각만큼 그렇게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불안정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만족을 알자.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물고기를 잡으면 일단 작대기를 꺼내 크기를 잰 다음 작대기보다 큰 물고기는 도로 강에 풀어주었다. 이를 보던 다른 낚시꾼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남들은 더 큰 물고기를 낚지 못해 안달인데 당신은 왜 전부 놔주는 겁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우리 집솥이 다 이만하거든요. 너무 크면 안 들어가서요. 이것은 일종의 생활 태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큰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무리하면서까지 이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아마도 지갑에 든 돈이 많을수록 손에 움켜쥔 권력이 강할수록
근심 걱정 없이 무사태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곁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포기한 채 한계와 원칙을 기만하면서까지 필요 이상의 물질과 재력을 얻으려 한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밥은 하루에 3끼이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밤잠은 길어야 삼척이다라는 말처럼 누추한 집에서 소박한 창과 술만으로도 즐거운 삶을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어떤 산해진미와 넓은 젖에 언제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도 말 못할 만큼 힘든 인생을 살기도 한다. 물질적인 것에 대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릴 필요는 없다. 지나침은 부족함과 같으니 결국 마음을 어지럽히고 평온함을 깨트려 늘 노심초사하게 만들 뿐이다. 반면 정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이성과 자제력을 잃지 않고 언제나 맑고 단정한 정신 상태에 머무르며 이로 인해 물욕이 넘치는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욕망과 야심이 점점 커져 결국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지경에 이른다. 그러나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환경 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단순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길 만족을 아는 법인즉슨 마음이 풍요롭고 즐거우며 안온한 것이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길바닥에 누워서도 안락할 것이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천당에서도 제 마음 같지 않을 것이다. 만족을 모르면 부유해도 가난할 것이요.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부유할 것이다 라고 했다. 대부분 기본적인 생활의 안정과 인생의 즐거움은 우리가 얼만큼 소유하고 있는지와 큰 관계가 없다. 그러니 일생을 끝없는 소유욕으로 낭비하는 것보다 그 시간과 정성으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태도를 올바로 하는 것이 낫다. 지금을 살자. 매일 아침 절마당에 떨어진 낙엽을 청소하는 동자승이 있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낙엽을 쓰는 일은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특히 가을이 되면 바람이 부는 족족 나뭇잎이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한참 동안 그 나뭇잎을 치우는 것이 이 동자승에게는 매우 귀찮은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이 동자승에게 말했다. 내일은 청소하기 전에 먼저 나무를 흔들어 나뭇잎을 모두 떨어뜨려 봐. 그럼 모레는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난 동자승은 열심히 나무를 흔들어 내일치 낙엽까지 떨어뜨린 다음 모조리 쓸어버렸다. 그날 동자승은 종일 기분이 좋았다. 그 다음 날 마당에 나온 동자승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당에 여전히 낙엽이 가득 쌓여있는 것 아닌가. 동자승은 매우 상심했다. 그때 지나가던 노스님이 동자승에게 말했다. 어리석긴, 오늘 얼마나 애를 쓰든 내일은 내일의 낙엽이 떨어지는 법이거늘. 이미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모두 지쳐 있다. 이는 우리가 재수없는 일을 너무 많이 당해서도 아니고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서도 아니며 넘을 수 없는 고비가 있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단지 걱정이 많은 것뿐이다. 이를테면 졸업하자마자 언제쯤 돈을 벌어 집과 차를 살 수 있을지 걱정하고 취업하자마자 언제쯤 승진하고 월급이 오를지 걱정하며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언제쯤 결혼해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시기다. 성인이라면 모두 이러한 단계를 거쳐왔을 것이다. 물론 현실 속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다. 집이 없으면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고 돈이 없으면 억울한 일들이 많을 것이며 서른에는 일과 가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꾸려야 하니까 말이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일에 대해서든 사랑이나 결혼에 대해서든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느라 늘 막차를 놓친 사람처럼 초조해 한다. 사실 인생이 진행되는 속도에는 저마다의 규칙과 시간이 존재한다. 서둘러지지도 않을 뿐더러 서두른다고 빨리 해결되지도 않는 일들이 아주 많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밟고 서 있는 문제만 있을 뿐이다. 오늘의 고통은 오늘 감내하고 내일의 보상은 내일 즐긴다. 해야만 하는 일을 열심히 해내며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 괜히 섣불리 고통을 피하려거나 장애물을 지우려는 시도는 공연히 이를 더 망치는 꼴이 될 수 있다. 정도를 알자. 한 소녀가 아끼던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후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아 밥도 물도 먹지 않아서 결국 병이 나버렸다. 어느 날 소녀에게 병문안을 온 신부님이 물었다. 만약 내가 10만 원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20만 원을 더 잃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니? 소녀가 대답했다. 당연히 안 괜찮죠. 이에 신부님이 말했다. 그런데 왜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후에 그동안의 즐거움까지 더 잃어버리려고 하니? 심지어 건강까지도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소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맞아요. 더 이상 그 무엇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손목시계를 보상할 방법을 찾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소녀의 유치함을 비웃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방관자들도 막상 당사자가 되면 똑같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정도를 안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행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고 잃고 난 후에는 이를 부정하고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때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처리해 그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에 달렸다. 예를 들어 때때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나 일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억울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운이 나빴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어차피 벌어진 일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경우 기분을 재빨리 전환하는 게 최대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서양에는 이미 엎질러진 우유 때문에 울지 말고 이미 떠난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며 이미 내 것이 아닌 물건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는 속담이 있다. 인생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지난 일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의 좋고 나쁨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의 좋고 나쁨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정도를 모르고 그칠 줄 모르는 것은 진흙탕에 빠져있는 상태와 다름이 없다. 그러니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과 일들에 얽매여 있지 말고 고통, 실수, 실패에 빠졌을 때 재빨리 내 상태를 조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즐거움이란 대부분 내면의 감각이다.
물질적인 면에서 만족할 줄 알고 삶 속에서 지금을 사는 법을 알며 감정적인 면에서 정도에서 멈추는 법을 알면 즐거움의 원천을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대충 살고 싶지 않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